일본은 왜 8강까지밖에 못 갔나? 네, 요게 굉장히 좀 이제 우리에게는 궁금한. 뭐 우리 이미 올라가 있고 일본이 사실 좀 올라오길 바라는 마음과 안 올라왔으면 좋겠는 마음과 막 이런 게 뒤섞여 있었지만 미디어 종사자로서는 올라오길 바랬죠. 아 그렇죠. 네. 근데 막상 이렇게 8강에서 떨어지니까 4강도 아니고 굉장히 좀 허무한 느낌도 들면서 네. 일본이 왜 이번 때 왜 이렇게 지난 월드컵에서도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좀 좋은 성과들을 냈잖아요. 그쵸. 정말 최강들을 연속적으로 잡았으니까. 그런데 그리고 이제 그전 월드컵 때도 어쨌든 16강에서 거의 벨기에 잡을 뻔했던 경기도 했었고, 근데 이번 아시안컵에서는 경기 내용이 전체적으로 좋지 않았던 데다가 8강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이게 1988년 이후로 거의 뭐 최악이었다 하더라고요. 네, 일본은 네. 한국처럼 초창기 대회부터 나온 게 아니고 88년부터 나왔는데 아시안컵에 네. 아시안컵 88년 16강이었고요. 그 뒤로 92년부터 이번 대회까지 8강 아래로 내려간 적이 없어요. 그래서 네. 8강은 거의 역대 최악급에 가까운 성적이고요. 그리고 우승도 그 사이에 엄청 많이 했고 92년도에 바로 우승하면서 네. 시작했고, 그리고 최근 3회로 보면 일본이 아시안컵에서만큼은 이런 적이 없는데 한국보다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2015년 8강, 그쵸. 그 다음 대회 준우승, 이번 대회 8강인데 네. 한국이 준우승 8강, 지금 최소 4강이니까 네. 이런 구간이 없어요. 아시안컵에서는. 네. 그래서 일본이 아시안컵에서 한국보다 아래에 있는 최초의 구간입니다. 물론 뭐 우리가 일본보다 위라고 좋아할 게 아니고 당연히 우리 우승을 목표로 해야 되지만 네. 그 시기가 딱 손흥민 선수가 있는 시기랑 겹치는 거죠. 자, 아무튼 그렇다면 왜 일본은 왜 이럴까? 그래서 현상을 일단 놓고 말씀을 드려보면 일본이 사실 최근에 그러니까 거의 모든 사람이 일본을 우승 후보 1순위로 꼽았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번 대회 앞두고 A매치 9연승이었고요. 네. 거기에는 뭐 독일 잡고 뭐 튀르키예도 잡았죠. 뭐 네. 하여튼 대승이었고. 네, 장난 아니었고 경기 내용 자체가 막 골을 엄청나게 넣으면서 다 승리를 해왔어요. 네, 뭐 연속 몇 경기 4골 이상 뭐 이런 거 했었죠. 네. 그렇다 게다가 뭐 결정적인 어떤 이탈자가 있는 것도 아니었고 감독도 계속 그대로 잘 왔고 네. 또 스쿼드에서 뭐 일본의 자랑이죠. 유럽파가 정말 넘치는 팀이고 그런 채로 왔기 때문에 모두가 우리가 걱정이지 이런 얘기 하는 우리가 걱정이지 일본은 결승 올라갈 거다. 이런 얘기 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뚜껑을 열고 보니까 일본이 조별리그에서부터 베트남전도 상당히 못했고 그리고 이라크한테 잡혔고 그러니까 이런 좀 약간 덜컥덜컥 거리면서 그 8강에서 이란한테 졌는데 그다음 우리하고 뭐가 다른 거냐? 우리에게 뭐가 있고 쟤네한테 뭐가 없냐? 어쨌든 우리에게 영원한 라이벌이고 굉장히 궁금한 그런 성과였기 때문에 우리 나름대로 분석을 좀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네. 먼저 가장 거론해야 되는 거는 이 포지션. 그러니까 우승하는 팀에는 늘 훌륭한 골키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좋은 골키퍼가 있어야지만 우승을 할 수 있다. 네. 네. 근데 일본은 그러지 못하는 거죠. 네, 뭐 스즈키 자이언 선수 이번 대회 최고의 화제 선수 중 한 명입니다. 네, 저페니즈 오나나. 일본이 이제 8실점을 했는데 자이언의 실수가 거의 뭐 직접적으로 개입된 게 대충 적게 잡아도 한 반 정도. 네. 네, 굉장히 많아요. 특히 공중볼 처리가 좀 불안했고 처음에 그렇게 시작하다가 나중에는 빌드업도 불안해지고 그랬는데 뭐 사실 이거는 일본 감독의 좀 과격한 세대 교체가 하필 그거를 이런 아시안컵 같은 메이저 대회에서 한다는 게 좀 문제시된 그런 경우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일본이 원래 골키퍼 풀이 넓은 나라가 아닙니다. 그 단적인 근거로 한국인 골키퍼들이 J리그에 엄청 진출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평균치로는 한국이 높아서 그런 거라고 볼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하지만 대표팀에서 티가 안 난 거는 대표팀은 잘하는 골키퍼 한 명만 키워놓으면 그 선수가 10년, 15년을 맡아주니까 한 명만 있으면 티가 안 나거든요. 근데 그 시대가 가와시마 에이지 그리고 바로 지난번 월드컵 때 징검다리 역할을 해준 곤다 슈이치가 티가 안 나게 잘 메워졌는데 곤다 슈이치가 유럽에서 일본 국내로 들어왔지만 지난 시즌 주전으로 뛰었고 원래는 이번 대회도 다 나올 수 있고 또 곤다 슈이치 외에도 좀 나이 많은 선수들이 있었는데 쫙 빼버리고 이제 자이언을 비롯한 좀 어린 선수들로 이제 세대 교체를 과격하게 해보려다가 사달이 났습니다. 네, 마이카와 다이아도 안 쓰고 네. 스즈키 자이언을 계속 이제 고집을 했는데 사실 그러니까 대회 운영 측면에서 보면 사실 그 정도로 실수가 있으면 어느 정도 좀 그 선수를 위해서라도 혹은 팀을 위해서 좀 어느 정도 변화를 줄 만도 했는데 그렇진 않았다는 게 좀
어떻게 보면 좀 패착이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네. 그리고 골키퍼 같은 경우에 일본은 꾸준히 유럽 진출 선수들이 있어요. 스즈키 자이언도 결국 유로파라는 게 좀 약간 우선순위로 작용을 했던 것 같은데 심지어 이번 대회 중간에 그렇게 실수를 하는데 완전 이적을 해가지고 좀 약간 네. 비아냥 섞인 화제가 됐었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저는 일본이 해외파, 유럽파가 많다는 게 주는 어떤 허상을 많이 우리가 본 게 아닌가. 왜냐하면 그러니까 일본은 그쪽의 문화 자체가 어느 정도 하면 그러니까 유럽 진출하는 거를 굉장히 좀 밀어주는 분위기잖아요. 타라입구죠. 타라입구. 이적료가 상당히 낮아도 예. 보내줘야만 하는 어떤 그런 분위기라는 게 있기 문화적으로 때문에 안 받고 보냅니다. 많이 네. 나가요. 지금 분데스리가만 봐도 엄청 많이 가 있습니다. 뭐 뛰는 선수도 있고 못 뛰는 선수도 있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과연 그들이 K리그에 뛰는 우리 선수들보다 기량적으로 굉장히 뛰어나냐? 그게 아니라는 걸 이번 대회가 명징하게 보여준 것이 아닌가. 골키퍼 같은 경우 대표적이고 뭐 조현우 선수가 한국에서만 계속 뛰고 있지만 그렇다고 뭐 다른 어떤 나라의 골키퍼들보다 뒤지냐? 전혀 아니잖아요. 월드컵에서도 증명을 했고 이번 대회에서도 증명을 하고 있고 그런 것처럼 일본이 보유하고 있는 유로파의 숫자는 말 그대로 숫자에 불과하다. 그거를 이번 대회가 보여줬고 그게 상징적으로 드러난 게 이제 골키퍼 포지션이었다. 물론 이거는 이제 감독의 선택의 잘못이었다고 보는 게 더 크지만 여러 선택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좋은 선수겠죠. 하필이면 이번 때 폼이 안 좋은 선수를 계속 고집했던 게 결국에는 일본이 조기에 탈락한 결정적인 이유가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아무래도 마무리죠. 네. 네. 뭐 고질적입니다. 이것도. 네. 일본에 진출한 대표적인 한국 선수들 스트라이커들이었거든요. 그렇죠. 왕년에 뭐 황선홍, 최용수 이 두 분 시절부터 해가지고 네네. 그 시절부터 해서 옛날부터 일본 만화 보면 한국 투박하게 축구하고 스트라이커가 몸으로 꽉 밀어서 골 넣는 우리 일본의 적 이런 식으로 만화에 나옵니다. 예. 그때부터 이제 시작된 유구한 전통인데 일본에 유럽에서 잘하고 있는 스트라이커가 없느냐? 있어요. 충분히 많이 있고 이번에 우에다 아야세, 아사노 다쿠마, 호소야 마오 등이 뛰었는데 호소야는 뭐 유망주지만 우에다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은 별로지만 그 전 시즌에 벨기에 리그 득점왕이었나? 굉장히 잘했고 하도 이제 공격수가 많다 보니까 셀틱의 득점왕 후라시는 뽑지도 않았죠. 근데 문제는 이들이 뭐냐면 다 비슷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매번 그래도 뭐 피지컬 좋은 공격수들을 하나씩은 꼭 포함을 시켰었는데 뭐 예전에 뭐 다카라 뭐 이런 선수부터 해가지고 어거지로. 그러면 조금 피지컬 좋으면 일본이 괴물이라는 말을 또 꼭 붙이죠. 자기들 그렇죠. 기준에서. 네. 근데 그런 식으로 했었는데 이번에는 그러지도 않았었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이란은 확실히 탈아시아 그러니까 우리가 중동에도 안 포함이 안 됩니다. 걸프컵 이런 데 안 나가요, 이란은. 거기는 별개입니다. 예. 중동과 중앙아시아 사이에 부르는 따로. 나라들하고 좀 다릅니다. 인종적으로도 뭐 페르시아죠. 다르기 때문에. 근데 이란이 이날 특히 그 8강에서 후반전에 피지컬로 밀고 들어오니까 정신을 못 차리더라고. 근데 그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뭐 전체적인 포지션에서 드러났지만 공격 쪽에서는 확실하게 그런 스트라이커의 부재가 좀 컸다. 근데 단순히 이제 피지컬만의 문제가 아니라 결정력을 가지고 있는 스트라이커가 없이 이선 자원들에게만 득점을 의존하는 패턴의 축구는 이런 토너먼트에서는 확실히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걸 보이지 않았나. 네, 늘 그런 그렇습니다. 것은 아니지만. 뭐 이제 일본 기자들이 네. 심지어 한국 기자들한테 조규성을 부러워했다고 그래요. 조규성 선수가 이번 대회 골이 많은 게 아니잖아요. 아주 중요한 골을 넣었죠. 아주 중요한 네. 골. 네. 하지만 최전방에서 비벼주는 선수가 있어서 이선 자원들을 편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만 봐도 그리고 막판에 롱볼을 띄울 수 있다는 것만 봐도 네. 일본 자기네들은 그 옵션이 없다 이거죠. 예, 그래서 좀 부러워했던 얘기가 있을 정도로 좀 비슷비슷한 선수들이 공격진에 몰려 있었다. 제 아는 일본 사람도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J리그는 공격수에 외국 선수들을 많이 써가지고 자기들은 스트라이커가 없다. 아니 근데 그거는 우리도 마찬가지거든. 그거는 그리고 이제 그런 그 리그가 성립이 되기 이전부터도 어떤 그런 흐름이라는 게 있었던 것이고, 근데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 축구라는 게 정말 규모가 크고 많은 사람들이 하고 많은 나라가 하잖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 나라의 어떤 문화적인 특성이나 뭐 이런 것들이 묻어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는 어쨌든 그런 쪽에서는 확실히 스트라이커가 꾸준히 정말 뭐 정책적으로 뭘 하는 것도 아닌데 꾸준히 계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배출이 되는 나라고, 일본은 미드필더나 이선 자원에서는 그런 강력한 선수들이 나오지만 공격수는 늘 좀 그런 문제가 있어서 대표팀에서 꼭 한 명씩은 포함을 시켜가지고 활용을 했었는데 이번에 좀 그러지 않았던 게 너무 좀 거만했던 것이 아니냐. 자신들이 갖고 있는 강점이 분명히 있지만 사실 제가 이번 대회 안 나온 일본 뭐 좀 덩치 있는 스트라이커 중에 누가 있냐 물어보면 또 전 사실 잘 기억이 안 나긴 하는데 요즘에 씨가 마른 걸 수도 있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옵션을
좀 고려를 했어야 된다 생각이 네. 들고 이게 과도기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 청소년 대표 중심으로 네. 스즈키 자이언트 그렇지만 일본이 혼혈 선수들을 네. 한국보다 좀 빨리 많이 받아들이면서 뭐 신체적으로 좀 다양한 특징을 가진 선수들이 막 늘어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흐름이 아직 ATP 팀까지 올라오지 않은 시기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아무튼 그래서 앞서서 했던 얘기하고 조금 겹치긴 하는데 그 연장선상에서 일본이 해외 진출한 선수들에 대한 굉장한 우대 이런 것들이 좀 이번 대표팀을 좀 많이 지배하지 않았나 그런 인식이 자국에서도 충분히 좋은 선수들이 우리 경우를 봐도 물론 우리는 유로파만으로 팀을 구성할 수가 없는 나라이긴 하죠. 그런데 일본 역시도 사실 이런 탑급의 선수들만 봤을 때 유럽에 있는 선수들로만 구성을 한다고 해서 온전하게 베스트 멤버를 구성하기가 쉽지 않은 나라인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좀 그런 면이 있고 또 모리아스 감독 자체가 뭐랄까 소속팀 유럽에서의 활약상과 상관없이 본인이 선호하는 스타일의 유로파 선수들을 굉장히 중용을 하는 그런 흐름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까 말한 투르아시가 안 뽑히는 것도 그렇고 네, 네. 그렇죠. 그리고 뭐 대표팀에서 뭐 이를테면은 쿠보 네, 그러니까 쿠보 선수가 소속팀에서 굉장히 좋은 활약을 하지만 대표팀에서의 비중은 그만큼 크진 않잖아요. 네네. 뭐 또 그런 식의 좀 유럽파 선수들의 어떤 그 활용에 있어서 확실히 조금 서툰 모습들이 이번 대회에서 반복이 되지 않았나. 네 그리고 이제 미토마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 보여준 게 없었죠. 네. 네, 뭐제 컨디션이 아닌 선수를 약간 무리하게 뽑지 않았나. 이건 대회 도중에 부상당하는 것도 아쉽지만 네. 그런 한국 선수들이랑 또 걔가 달라요. 못 뛸 것 같다고 다들 생각했는데 뽑은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뭐 보여준 게 없이 돌아가게 됐고 이를테면 센터백 같은 포지션을 볼 때 그렇습니다. 일단 이타쿠라코랑 도미야스 다케이로가 주전 센터백 조합이라고 보면 이 선수들이 이름값 굉장하죠. 네. 예, 유럽에서 보여준 활약도 되게 좋은 편이고요. 그리고 뭐 일본 스쿠 팬들은 김민재보다 도미야스가 위다 많이 생각해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센터백이 명목상 지금 생각하면 웃긴데. 예, 명목상 포지션 센터백이 맞고 유로파의 좋은 경기를 보여준 선수 맞지만 이 둘 다 프리미어리그나 분데스리가 기준으로는 이제 헤딩을 따내거나 이런 쪽에 강점이 있기보단 네. 도미야스는 아예 풀백으로 아스날에서 굉장히 잘해주고 있는 선수고요. 그렇죠. 이타쿠라도 그게 분데스리가 경기 보면 티가 안 나요. 왜냐하면 본인이 유리한 상황에서 몸으로 밀고 들어가면서 부딪혀가지고 공격수가 경합을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본인이 먼저 속도를 붙였을 때 말고 이제 좀 열세에 있는 위치에서도 경합을 이길 수 있어야 그게 진짜 피지컬인데 이타쿠라가 소속팀에서 이제 다른 수비수들의 보조를 받으면서 그게 드러나지 않게 경기를 많이 해왔단 말이에요. 근데 일본에서 이타쿠라 도미야스 세워놓고 보니까 피지컬이 약하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하여튼 뭐 그런 요소들이 있고 저는 그리고 다음 네 번째 저는 이게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리더십. 네. 그러니까 일본이 전통적으로 리더가 늘 있는 나라였어요. 뭐 과거부터 뭐 지금까지 옛날에 뭐 이하라 아저씨부터 해가지고 이하라. 네, 뭐 쭉 그때 그 뒤에 엔도 야스히로 같은 선수도 있었고 뭐 나카타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른 스타일이긴 하지만 어떤 형태로든 리더 역할을 해주는 선수가 그라운드에 좀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게 좀 없지 않나. 네. 이건 본인들이 한 말이기 때문에 네. 예, 본인들이 대회 끝나고 나서 믹스존에서 우리 리더십 없고 우리가 길을 잃었고 이런 말을 잔뜩 쏟아내고 가가지고 이 토너먼트는요, 이 기세,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굉장히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잖아요.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고 또 모든 선수들이 집을 떠나서 한 2주, 3주, 한 달 굉장히 장기간 동안 이렇게 있기 때문에 어떤 분위기가 한번 그 선수단을 휩쓸면 이게 금방 그 분위기에 잡아 먹히거든요. 그렇죠. 무슨 호텔 내 바이오리듬이 동화된다고 할까요? 네, 약간 뭐 나쁜 그렇게. 분위기든 좋은 분위기든 네. 그렇기 때문에 요 분위기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손흥민 선수가 경기 끝날 때마다 매번 그 기자분들 이렇게 부탁드린다고 하면서 한마디씩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과거에 비해서 대표팀에 대한 공격이 세지 않습니다. 제가 느낄 때 이를테면 과거에 뭐 홍명보 감독 때나 뭐 신태용 감독 때나 그럴 때에 비해서 이번 아시안컵을 치르는 동안에 개별 선수들에 대한 물론 조롱이나 비판이 좀 심하긴 했지만 뭐 유별나진 않았다 생각을 해요. 뭐 늘 경험을 우리가 하는 거니까. 근데 손흥민 선수가 매번 잡아줍니다. 그를 이렇게 좀 우리가 모두 같이 가야 되고 그리고 특정 선수들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 말고 안 뛰는 선수들에게도 응원을 해주고 이런 멘트를 나서서 하잖아요. 근데 그게 저는 굉장히 물론 많은 사람들이 욕을 덜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게 하는 효과도 있겠지만 팀 내부적으로 그런 거죠. 예. 저 사람이 그리고 손흥민이잖아요. 저 대단한 형이 주장이
우리를 대신해서 저런 참 힘든 쉽지 않은 거 그런 거를 낯서 하는구나. 그리고 그렇죠. 매번 매번 보면 제일 힘들어 보이는데 경기장 내에서도 항상 선수들한테 뭐 스킨십도 한 번씩 더 해주고 독려하고 그리고 제가 놀라운 거 뭐냐면 이 친구는 토트넘에서 경기 끝나고 인터뷰 다 하고 가잖아요. 여기서도 그 이번에 그 뭐냐 마지막에 끝나고 주저앉아가지고 거의 막 울었는지만 네네. 그럴 정도로 힘들어했죠. 힘든데 그러고 나서도 팬들하고 인사를 다 하고 가잖아요. 심지어는 뭐 사우디 감독도 안 하는 사우디 네. 팬들에 대한 동료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저는 그러니까 책임감이고 리더십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 안 쉬고 싶겠어요? 왜 경기 끝나고 이겼는데 빨리 들어가서 쉬고 싶고 그냥 자기들끼리 화나고 싶지. 근데 그런 책임감을 가진 선수의 존재 그리고 심지어 경기장에서 퍼포먼스를 내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선수 리더의 존재 유무가 저는 한국 대표팀이 굉장히 경기력도 좋지 않고 거의 지는 경기 사실상 진 경기죠. 최근 두 경기는 그거를 막판에 이렇게 뒤집고 올라가는 힘이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일본이 이란전 끝나고 다 선수들이 그런 얘기했어. 난 선수들이 그런 얘기하는 것도 되게 좀 웃기다고 생각하는데 자기들이 왜 졌는지를 냉정하게 평가한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지고 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알면서도 안 했다는 거잖아요. 자기들이 후반전 뛰면서도 의지가 없고 뭐 어떤 투지가 부족했고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게 근데 그거를 어떻게 좀 끌어올리고 뭔가 분위기를 다잡아주고 서로 간에 그렇게 좀 독려할 수 있는 분위기가 없었다는 거기 때문에 이 유무가 좀 굉장히 크지 않았나. 그래서 뭐 지금 일본은 그 부분을 어떻게든 해결을 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왜냐하면 그라운드 선수 그런 게 없다면 감독이 좀 아예 카리스마가 있고 뭐 이렇게 좀 휘두르는 사람이면 오히려 효과가 날 수 있는데 보니까 모리아스 감독이 그런 스타일은 또 아닌 것 같더라고요. 네. 네. 감독 측면을 얘기해 보면 일본이 패턴이 있습니다. 네. 아시안컵은 해외 감독일 때만 우승을 했어요. 그런데 월드컵 16강 같은 월드컵 좋은 성과는 해외 국내 감독이 상관이 없습니다. 그 일본은 보면 근데 꼭 16강까지밖에 못 가. 아 월드컵에서요? 네. 네.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 것도 그들의 한계라는 게 저는 결국 이런 단기전 짧은 기간에 많은 경기를 치르고 하지만 이 합숙을 굉장히 길게 하는 이런 체제의 어떤 그 대회 운영에서는 내부적인 분위기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끌어주는 구심점이 없지 않느냐. 네. 제 생각에는 저 월드컵 정도 되면 물론 뭐 패배 분위기가 있는 팀들도 있겠지만 대체로는 세계에서 제일 큰 대회고 특히 일본 사람들은 문화적으로 아시아가 아닌 세계에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크기 때문에 동기부여가 따로 필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전 그래서 월드컵은 일본 감독에도 똑같다. 하지만 아시안컵은 해외 감독이 와가지고 카리스마로 잡아주지 않으면 뭔가 퍼포먼스가 덜 난다. 이게 이제 표본이 많지는 않지만 사례들이 좀 모여서 기납적으로 그런 결론을 도출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모리아스가 월드컵 때도 감독이 리더십이 아주 있지 않다는 얘기가 나왔었어요. 근데 그때는 퍼포먼스에는 문제가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월드컵 지나서 월드컵 당연히 좋은 성적 냈으니까 이 사람이 아시아까지 가는 게 당연한 건데 와 보니까 여기서는 리더십에 대한 얘기가 이제 경기력으로 이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두 팀의 결정적인 차이였다고 생각하지만 가장 큰 것은 저는 그래서 뭐 너무 손봉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저는 손흥민의 존재가 그만큼 컸다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 월드컵 끝나고 나서 약간 팀 내 갈등 요소가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어쨌든 잘 정리를 하고 이번 때 왔잖아요. 네. 잘 정리를 했고 그리고 그 대회 임박했을 때 이를테면 뭐 황희조 선수 건 같은 경우도 있었고 근데 그거를 어쨌든 대표팀에서는 발탁하지 않는 걸로 정리를 하고 넘어왔는데 일본은 이번 대회 들어서 그 문제가 그 불거졌을 때 오락가락했잖아요. 네. 정리 제대로 못하고 그리고 네. 그때 나온 얘기들을 보면 팀 내에서도 의견들이 엇갈렸다. 근데 그런 분위기 자체가 저는 그 경기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겠죠. 네. 예, 그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선수단 내에 확실하게 좀 리더십을 가진 사람의 유무는 그런 점에서도 좀 중요한 요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참 우리가 4강에서 멈출지 우승을 하게 될지 아직은 솔직히 모릅니다 아무도. 하지만 지금까지 온 것에서만으로도 그런 어떤 리더십의 존재가 얼마나 중요하고 고마운지를 알 수 있는 그런 대회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좀 하고요. 아무튼 일본은 뭐 다시 열심히 준비하셔가지고 뭐 다시 우리하고 좀 제대로 한번 저 손흥민 선수 전성기 때 한번 풀 전력으로 서로 붙어봤으면 좋겠는데
그럴 기회가 앞으로는 또 없을 것 같네요, 그렇죠? 월드컵 최종 예선 때 같은 조가 되지 않는 이상. 아니, 평가전 잘 잡으면 되는데 요즘 그걸 잘 안 잡더라고요. 그렇죠. 평가전은 또 좀 맥이 빠지잖아요, 또. 근데 맥이 빠지더라도 그것조차 안 하고 있으니까 11년 그쵸, 이후에 그쵸. 한 번 잡은 때는 코로나 때문에 못 왔고 그렇죠. 벤투 네. 감독 때 확인했지만 일본 가서 그때도 코로나 때문에. 네, 네. 이제 유로파 선수들 많이 못 왔기 때문에 그때 그 2강에 그 제로 떴던 거 기억나네요. 네 그거. 네. 네. 아무튼 뭐 일본 축구 팬들 힘내시고요. 네, 이번에 우리 대표팀 하는 거 잘 보고 많이 배우시길 네, 네. 바라면서 네. 물론 그 전에 아시안컵 우승 많이 하셨지만 옛날이고 이번 때 우리가 잘하고 있으니까 많이 배우시길 바랍니다.